안녕하세요. 범람하는 비만과 다이어트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는 복쌤의 건강한 다이어트, 복쌤 다이어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 요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유튜브 방송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요 현상이란 우리 몸의 항상성에 정상적인 반응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전 제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정체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체기도 우리 몸의 항상성과의 연관성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요 현상과 정체기 모두 다 우리 몸의 항상성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몸의 항상성과의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요요 현상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요요 현상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갑작스럽게 아주 많은 체중 감량을 하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몸에서는 또 갑작스럽게 살을 찌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다이어트 할 때는 열심히 체중 감량을 하시고 생활 습관도 열심히 하셨는데 다이어트 한 후에 이전 생활로 빠르게 돌아가시는 경우에 요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요 현상의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요 현상은 다시 살이 찌면서 환자분들이 심한 우울감이나 실패감을 맛보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결국 나는 다이어트가 안 되는구나, 결국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러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반응이죠. 두 번째는 살이 빠질 때는 근육과 지방이 같이 빠지게 되지만 살이 찔 때는 주로 지방만 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요요 현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지방은 계속 늘고 근육은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서 우리 몸의 체형도 안 좋아지지만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의 정체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정체기라는 친구를 잘 만났다가 헤어져야 또 이후에 체중이 잘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요라는 친구는 이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친구가 아니라 다이어트를 다 마쳤는데 나중에 찾아오는 별로 반갑지 않은 친구입니다. 저는 요요 현상 자체가 없다, 요요 현상 없는 다이어트를 추천한다, 이런 말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요 현상을 부정하는 태도는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체기나 요요 현상 모두 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항상성의 반응이기 때문이죠. 요요 현상을 바로 알고 바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다이어트도 장기간 성공하게 되고 우리 몸도 더욱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요 현상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많은 체중을 빼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뺀 살은 또 갑작스럽게 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엔 우리 체중을 그대로 지키려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 항상성을 너무 갑작스럽게 무너뜨리면 우리 몸은 이 다이어트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보지만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면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이전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힘을 보이게 됩니다. WHO에서 권고하기를 적절한 체중 감량은 한 달에 약 2kg 정도 내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비만 클리닉을 다니시는 분들을 볼 때는 약 한 달에 본인 체중의 5 내지 10% 정도 빼시는 게 적절할 거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약 80kg 환자는 한 달에 4 내지 8kg 정도를 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 체중 감량은 우리 몸에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항상성을 무리하게 깨트리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 않으면서 뺄 수 있는 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무 단기간에 너무 무리하게 살을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조언은 체중 감량 기간에 실천했던 생활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시라는 것입니다. 보통 체중 감량기와 유지기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만, 유지기는 보통 체중을 뺀 감량기의 2배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 3개월간 다이어트를 열심히 해서 체중 감량에 성공하셨다면 그 성공한 체중을 약 6개월을 그대로 그 체중을 유지하셔야 우리 몸이 감량된 체중을 본인의 체중으로 인지해서 요요 현상이 적은 다이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지기를 잘 지키는 것은 급속 감량기 때보다도 더 많이 힘드시고 더 많은 노력을 필요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기간에 체득하신 올바른 생활 습관들을 유지기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제가 드리는 조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디에타민, 푸링, 싹센다 등의 비만 약물을 중지할 때는 천천히 끊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디에타민, 푸링 같은 약물들은 처음 쓸 때보다도 끊을 때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디에타민 푸링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쓰시라고 말씀드리면 큰 부작용 없이 증량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을 때도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듯이 끊으셔야지 크게 불편감을 못 느끼시고 요요 현상이 없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약물을 중지해버리면 식욕이 갑작스럽게 폭발을 하고 몸도 붓는 것 같고 아주 피로하고 권태하고 이런 아주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약, 특히 디에타민 푸린 같은 식욕 억제제의 다이어트 약을 끊으실 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내가 이 약을 충분히 먹고 이 정도 급속 감량기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 약을 끊을 때는 어떻게 끊으면 될까요? 물어보셔서 천천히 끊을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디에타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약 3 내지 4주 정도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끊을 것을 권장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요요 현상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요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유지기에 자기 체중을 유지하시려고 생활습관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싹센다의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이제 많은 경험들이 쌓이고 환자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싹센다의 경우에도 우리가 싹센다를 쓸 때 0.6부터 시작해서 1.2, 1.8, 2.4, 3.0까지 천천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3.0으로 몇 개월을 유지를 했다, 그래 충분히 살을 뺐다고 하시면 끊을 때는 다시 3.0에서 2.4, 1.8 해서 0.6까지 내려오시고 끊을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들을 만약에 갑자기 끊었을 때는 또 폭발하는 폭식 때문에 고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주일 간격을 꼭 지키라고는 하지 않지만 3.0까지 유지했던 분들이 싹센다를 끊을 때는 뭐 2, 3일 간격으로 3.0, 2.4, 1.8, 1.2, 0.6으로 해서 끊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오늘은 요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요 현상은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의 하나의 반응으로서 다이어트 기간 중에 늘 만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우리가 또 잘 맞았다가 헤어져야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요요현상을 너무 부정하지 마시고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요요현상을 잘 극복하시면 이 유지한 체중이 이제 나의 체중이 되어서 그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요현상 현명하게 극복하시고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유튜브 방송이 유익했다면 아래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복쌤의 건강한 다이어트, 복쌤 다이어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